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큼이 작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험생분께서 이제 27년 소방 공무원을 이제 직장인 수험생으로서 준비를 하시는데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관련돼서 조언을 좀 드릴게요. 자,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초시는 아니고 제시인데 다 까먹어서 초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직장 병행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반부터 저녁 5시 반, 집에 오면 6시 40분 정도 되는 듯 합니다. 그럼 공부 시간이 그래도 약간 좀 확보가 되는 편이시네요. 주말은 온전히 시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직장 적응 때문에 본격적인 공부는 한 10월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기초도 부족하고 새로 강의를 듣자니 너무 늦은 듯 합니다. 일단 작년 공부하던 책들로 다시 보고 시험을 쳐보고 내년에 강의를 새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합격은 27년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업으로 6개월 정도 예전에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쳐봤는데 너무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년에 가산점을 취득하는 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빼앗긴 듯합니다. 그리고 공부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너무 헤매었네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직장인 선생님들 또 아마 비슷한 시행착오를 다들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산점은 채운 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가산점을 안 채웠다고 하면 필기를 합격한다 하더라도 남들은 다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아까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반대 가산점을 채워놨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직장은 구하게 되었는데 소방관이 너무 되고 싶더라고요. 자, 이거는 저는 지금 전업 수험생분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저도 10년 이상을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관리해 보면서 많은 학생들을 봐왔지만 이런 경우 많아요. 전업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하다가 공무원 시험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 본인과 잘 안 맞아. 그리고 그만두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만두시고 나서 아니면 또 누군가는 저는 이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뭐 취업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본인이 진짜 공무원 외에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지고 취업을 한다거나 뭐 창업을 한다거나 일을 하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많은 수험생분들이 다시 공무원에 재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다니면서. 자, 왜 그러냐면 경찰과 소방이 특히 많은데요. 경찰과 소방 공무원 수험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 공무원 수험생들과 다르게 사명감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법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뭐 알바를 하든 다른 일을 하든 계속 생각이 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이 일이 힘들고 뭐, 뭐 언론에서는 안 좋은 점도 많이 보여주지만, 근데 사실 사기업 다니다가 공무원을 준비하다 합격하시는 분들의 케이스를 보면은 다들 상당히 만족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복지가 잘 되어 있고 어쨌든 정년은 보장되어 있고 또 사기업에서 일하다 보니까 공무원에서 안 좋은 점이 그렇게 단점이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업 수험생분들 중에서 나 공무원 그만두고 뭐 취업을 준비할까? 그럼 취업 준비하세요. 대신에 혹시 만약에 마음속 한편 안에 그래도 나 공무원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지금 이 수험생분처럼 직장 일을 하거나 알바를 하면서 공무원 공부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 일 하면서 급여도 벌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개발의 하나의 일환으로 공무원 공부 계속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일하면서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공무원을 다시 재도전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공무원만큼 공정한 시험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스펙도 보지도 않고 온리 객관식 시험. 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직장을 구하게 되었는데 소방관이 너무 되고 싶더라고요. 힘들겠지만
용기를 얻고 갑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보통 직장인들 열심히 해요. 본인이 번 돈으로 본인이 직접 공부하기 때문에. 가산점 유효 기간은 29년까지이지만 한 자격증 유효 기간이 29년 6월 10일까지라서 거쯤 한 28년도까지라고 봐야 합니다. 그 안에 합격해 보도록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분은 지금 초시생이고 직장인이고 내년 목표가 아니라 27년도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다른 수험생분들 중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을 내후년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좀 조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이 학생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공부 습관입니다. 직장인 수험생들 중에서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저는 공부하는 습관이 없어가지고 고민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공부 습관이 없습니다. 저는 군인 출신이라서 공부 습관이 없습니다. 등등등. 자, 근데 그런 학생들이 공부 습관을 찾는 좋은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첫 번째, 자, 이게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계획 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은 현실적인 계획을 못 잡니다. 다들 무리한 계획을 세워요. 왜냐면 공부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잘 못 세워요. 자, 근데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 뭐가 문제죠? 달성 못합니다. 그러면 달성을 못하면요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면 고민이 많아지고요. 고민이 많아지면 집중을 못하고 그래서 공부를 못합니다. 저도 관리반에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보통 추천하는 건 이거예요. 기본서 단계랑 기출 단계까지는 아직 기반이 없어요. 그 단계에서는 분량 단위 공부는 힘듭니다. 많은 학생들 물어봐요. 하루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늘 항상 강조해요. 기초가 없는 단계에서는, 기반이 없는 단계에서는 분량 단위 공부 못한다. 왜? 각 인강마다, 단원마다 난이도도 다르고 인강 길이도 다른데 우리가 분량을 미리 세워봤자 어차피 어려운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시간 단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초반에는. 그래야지 다른 과목이 밀리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분량 단위를 공부하거나 뭐 계획을 일주일치 막 미리 세우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왜? 다 고쳐야 돼. 하루하루 여러분들 플래너 작성해 보면요, 하루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거를 다음날 공부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리반을 운영하면서 하루 계획을 세우라고 해요. 일주일 계획, 월간 계획 말고요. 어차피 다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로 말하면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래너 작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즉 공부 습관이 없으신 분들은 강제성이 필요해요. 뭐 온라인 관리반도 마찬가지지만 뭐 관련 독서실 다니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루에 공부하는 패턴이 하루 일과가 그냥 단순하면 좋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공부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는 게 좋은가요? 직장인 수험생들 말고요. 직장인 수험생들은 어쩔 수 없죠. 직장인 수험생들은 가능한 시간 내에서 해야 되고, 근데 전업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자, 자는 시간, 취침 시간, 식사 시간, 쉬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빼고는 다 공부하는 시간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사실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런 시간은 좀 확보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공부할 습관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관련 독서실라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강제로 누가 잡아놓고서 교시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는 언제냐면요, 강사로서는 요겁니다. 과목별 기반이 잡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학생들이 할게요. 뭐 공무원 학생들 영어도 공부하니까요. 자, 영어 같은 경우는 기반이 언제 잡히냐? 어휘랑 문법이랑
구문이 충분히 연습이 돼가지고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잡힙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독해를 풀면서 비록 틀리더라도 읽혀. 내가 읽을 수 있어. 이게 상당히 재밌거든요. 성취감도 있고요. 그러면 경찰, 소방, 그리고 공무원에서 타과목, 이건 기반이 언제 잡히냐? 444 수법 2단계가 끝나면 잡힙니다. 뭐죠? 기출을 3회독해서 적어도 내가 시험 출제 범위도 알고 분석을 해가지고 중요 포인트랑 키워드도 알고 출제자 노린 한정도 알아서 오더 패턴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기출 3회독과 정리, 바로 기본서 단권하죠. 이렇게 해야지 기반이 잡혀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는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풀리면서 재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넘어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은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444 학습법 1, 2단계에서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은 너무 자세하게 공부하려고 해요. 그럼 못 나갑니다. 심화 과정을 공부하려고 해. 심화는 좀 기반 잡고서, 그리고 여기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니까 못 나가고, 누군가는 여기서 막 여러 가지 유령입해서 공부하려고 하고 등등등. 그러니까 2단계까지 제대로 못 넘어가요.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다 그만두거나 공무원을 성과가 안 나오니까 실제 많이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좀 빠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반이 잡히면은 공부 습관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단계별로 공부를 해가지고 기반이 잡혔다고 할게요. 그럼 생각해보죠. 상식적으로 과연 공부를 안 할까요? 그때부터? 아니요, 하죠. 왜? 문제가 풀려, 재밌어. 그러면 시중에 어떤 강사님이 어떤 교재가 좋다는데 이거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공부를 하지, 나 공부하기 싫어,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할게요. 444 수법 1단계 2단계까지는 기반이 잘 안 잡혀요. 그럼 그때는 공부를 잘 하는 게 중요할까요? 버티는 게 중요할까요?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수험생분들은 잘하려고 해. 근데 강사성 그건 쉽진 않아요. 그러기는 기본서 기출 양이 너무 많거든요.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직장을 다니면서 소방 공무원을 공부한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다른 수험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시험을 보고서 공무원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고, 앞으로 시험을 보고서 떨어지는 학생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마음속 안에 나는 그래도 공무원을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가끔씩 나는 정말 공무원을 하고 싶은데 점수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 근데 강사인 제 입장에서는 그런 케이스는 보통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문제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이거 무슨 문제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는 안 나와. 이거는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선생님들은 공부 방법만 교정하면 괜찮아요. 공부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알바를 하면서 하든, 저는 공무원이 만약 제 꿈이 있다고 하면은 포기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아내도 현직 공무원, 제 10년차가 넘었지만 공무원은 장점이 많거든요. 그 장점이 정말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라고 하면 육아휴직, 육아휴직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휴직하면서 급여도 나오고, 그리고 뭐 노후 보장도 있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신용이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휴가. 사교 다니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장점도 많습니다. 자, 자격증과 가산점. 앞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실 수험생분들은 일단 자격증과 가산점을 최우선으로 빨리 따놓으세요. 이거 안 따면 안 되냐? 근데 많은 학생이 다 이미 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를 잘 보더라 하더라도 가산점에서 결국 점수가 안 나오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격증 가산점부터 먼저 따고 시작하세요.
자, 교재 관련. 저는 생각했을 때, 만약에 27년도 준비를 해요. 그럼 작년 교재 보지 마시고, 올해 교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올해 개정된 교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1년 정도 차이는 괜찮지만, 2년 정도 차이 나는 교재로 공부하게 되면 개정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수정하는 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저는 올해 교재를 사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공부할 학생들 좀 신신당부하고 싶은데, 매년 경찰, 소방, 공무원 개정판 교재와 인강은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어요. 학원은 상관없어요. 그냥 늦게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빨리빨리 이제 진도로 나가고 그 안에서 저축만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학원은 늦게 나와도 상관없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져요. 그래서 이전 교재로 좀 미리 공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전 교재로 공부하다가 추가되는 부분은 우리가 뭐 추록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추가하셔도 되고, 책은 1년 기출 다운받아서 추가하셔도 되고, 만약에 새로운 다시 교재를 산다고 할게요. 괜찮아요. 어차피 겹치는 내용은 같은 강사님 같은 교재면 80% 이상이 겹칠 거예요. 그럼 이전 교재 봤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빠르게 넘어갈 수 있고 복수 효과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교재는 저는 그냥 미리 좀 주문하셔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가 개정되고 나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경찰서들 지금 그런데 교재가 늦게 나와요. 그럼 또 문제는 뭐죠? 강의도 늦게 나와. 뭐 주 6회, 주 7회 나오는 게 아니라 주 몇 회만 나오니까 또 안 나온 날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차라리 좀 일찍 시작하거나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강의가 그래도 나와 있기 때문에 쭉쭉쭉 보면 되거든요. 근데 개정된 강의가 나올 때보다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좀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는 미리 준비해서 보고 있자. 자, 직장인 수험생들은요, 하루 한 과목만 공부하기 추천합니다. 왜냐면 공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과목 공부하게 되면 진도가 너무 느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차라리 한 과목 빨리 기본서 끝내고, 다른 과목 기본서 끝내고 해가지고 성취감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시간도 많지 않은데 뭐 하루에 3과목을 공부한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예민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수험생들은 한 과목 위주로 추천합니다. 뭐 전업 수험생들 상관없는데 직장인 수험생들은 한 과목. 자, 그의 팁.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무리한 계획 세우지 마세요. 그러면 직장인 하다가 성과가 안 나니까 그만둡니다. 그냥 일단은 좀 시간 오래 걸린다는 전제하에 천천히 차근차근 버티세요. 직장인 수험생들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공부하다가 진도를 너무 많이 못 나가요. 아니면 공부한 만큼 성과가 안 나와요. 아니 그거 당연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업 수험생에 비해서 공부 시간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느리고 성과도 나중에 나오겠죠. 그걸 감안하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중간에 다 그만둡니다. 그리고 이런 분도 많이 계시죠. 저 싫어하니까 그래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남들의 전업 수험생분들의 3분의 1밖에 공부 시간 쓰지 않았는데 똑같이 합격하려고 해요. 그거 욕심이죠. 너무 두 번씩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간절해지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신에 대한 객관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열심히 해서 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단계별로 공부하면서 일단 기출 섭외독과 기본서 단권까지 끝내자. 그러면 이제 해볼만하다. 그리고 점점 빨라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삭제 작업도 하고 모르는 위주로 줄여보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과목을 하루에도 한번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버티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수험생들은 이런 걸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하나 더 추가드리면, 직장인 수험생들 만약에 저녁에 피곤해서 공부하기 힘든 경우 저는 새벽 공부를 추천합니다. 미라클 모닝. 저는 강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강의 준비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새벽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밤 시간에 비해서 방이 적습니다. 전화 올 때도 없고. 그래서 새벽 공부를 저는 추천하고요. 밤에 공부하기 힘드신 분들은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새벽에 공부하죠. 근데 만약 직장 출근할 때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 직장 일찍 출근하세요. 그리고 직장 근처에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나
스터디 카페나 그런 데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정해서 공부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소방 공무원 최종 합격하기를 응원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